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 어떻게 정리하고 확인하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98페이지고요. 요즘은 이제 연말정산 한다라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무시하고는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소화 자료 관련되는 정보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반드시 요건을 스스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자료나 세액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해주는 이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공인인증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인증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경 구입비라든가 또는 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반은 어느 정도는 제공이 되지만 제공 안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기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학원비라든가 일반 사설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챙겨 만약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취약 전 아동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0% 자료가 제공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서 수집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소화 자료는 개인정보만 조회가 개인 자료, 본인 것만 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특별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 즉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 것만 제공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도 제공이 된다라는 거.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도 부양가족도 어떤 개인의 정보이죠. 개인의 정보라고 해서 본인이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된다. 동의로서 소득자의 본인이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는 이제 인증서나 신용카드라든가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 요 경우에는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만 하면 바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일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간소화 자료 관련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소화 자료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참고 자료로 줄 뿐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시에 납세자의 고유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가산세 부과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게 조세심판원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제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든가 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자냐 또는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집이 몇 채 있느냐 기준시가가 얼마냐 뭐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배제를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소득이나 세액공제 자료를 한번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건강보험부터 연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공사나 공단 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쪽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다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특히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간소화 자료에서 100% 자료가 나옵니다. 다른 요건만 맞으면 그냥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출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죠.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거, 약국에 지출하는 의약품, 약국에 지출할 때도 처방전 갖고 와서 정리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처방전이 아닌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그러니까 별도로 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세모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도 그러니까 안과를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그러니까 안경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사에 들어가는 안경점의 그 정보하고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낼 때 정보하고 비교해서 안경 구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공은 해주되 일부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입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는 안경점하고 서로 그러니까 교류가 안 돼 있을 때 국세청 홈택스하고 교류가 안 돼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를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아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관련되는 거는 별도로 챙겨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가 안 나옵니다.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인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유치원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취약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 이 부분이 이제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교복 구입비가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제공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제공되는 케이스가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교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단체 구매를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교복과 관련해서는 체육복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것도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점 인정 교육비 납입 증명서라든가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 부분은 이제 자료가 제공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 다 제공이 되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그러니까 공단하고 연계가 돼 있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이 됩니다. 기부금 월세세액 공제 이 부분은 일부는 제공이 되고 일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쯤에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12월 3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국세청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1월 15일 날 오픈시켜 주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신 분들이 2021년도에 기부하신 분들이 그 기부처에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부처에서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로 넘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안 하고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부처에서는 기부자의 어떤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로 자료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공이 되고 일부는 제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월세가 다 제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인하고 민간주택을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임대인이 관련되는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거냐는 건데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LH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공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쪽들만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거 특이한 부분 몇 가지 정리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자료도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감해야 되는 시점은 의료비 지출 시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령 시점이 아니라 지출 시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수령액에 대한 자료는 제공해 주지만 이 부분은 의료비 지출 시점에서 차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감한다. 이게 국세청의 해석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서 안경 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자료도 제공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안경점에서 우리가 카드로 안경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우리 간소화 자료에 자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되는 기부금 자료. 자, 이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 자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뭡니까 LH 등과 관련되는 이런 기업들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국세청하고 전산으로 연계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인데, 자,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 본인이 그 관련되는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죠. 회사에다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그 자료를 갖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근로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자, 오타가 있었네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가서 자료를 수동으로 출력해 갖고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하는 요 과정이었죠. 그죠? 요 과정이었는데 요 부분을 근로자가 빠지고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받아 갖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요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바꾸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려면 국세청에서는 자, 우리 회사의 직원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국세청에서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누군지는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다. 왜?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했죠.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매달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는 우리 회사 전체 직원 10명의 총 급여가 얼마다라는 거는 이야기가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10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10명 중에 얼마씩 받아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 끝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시점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 누구니까 국세청에서 자료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직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줄 수가 있겠죠.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갖고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1월 14일까지 등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 직원들로부터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일괄 서비스를 받는 걸로 동의서를 제출을 하면 회사가 홈택스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14일까지 등록된 정보를 갖고 취합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신청한 근로자의 관소화 자료는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1월 14일까지 회사는 국세청에 일괄 제공 명단을 등록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 이러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간소화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확인에 또 동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괄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편리한 자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세무대리인이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때는 이 과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를 통해서 일괄 자료 그러니까 등록하고 하는 과정들 회사에서 하기 힘들 겁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요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조금 편리할 수는 있는데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 301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 홈택스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부분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있죠. 여기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로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시면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개인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근로자에서 부양가족 포함해서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하고 자료 제공 신청, 연말정산 자료 조회, PDF로 다운로드, 회사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본인 및 부양가족 정보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 302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현황 조회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료가 제공된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19년도부터 16년도에 이렇게 이제 자료가 제공된 부양가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자료 제공이 동의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 신청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쪽에 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소화 자료에서 보시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본인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인증수단 안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핀번호, 생체인증 뭐 이런 수단들이 있으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 신청, 그 다음에 미성년자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본인 인증 신청을 통해 갖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관련되는 인증수단, 그러니까 본인 신청 미성년자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해서 있습니다. 자료 조회 제공하는 사람의 성명, 그 다음에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인증과 관련되는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조회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멘트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하는 케이스, 온라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팩스 신청도 있고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재 303페이지에 보시면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동의 신청이라고 해서 제가 화면에 캡처 화면으로 자세히 써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화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간소화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로 갑니다. 조회로 갈 때는 3번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 조회라고 하는 메뉴 조회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자료 조회라고 해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이라고 해서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로자를 클릭해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조회를 클릭해서 제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라고 해서 귀속연도 21년도부터 해서 이제 1월부터 21년도는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들을 조회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가 자료가 아직 완전하게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도 2020년도로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요 정보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연간 총 납부한 금액이 나오면서 가입자 관련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자, 국민연금 클릭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환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 상호, 그 다음에 지출 금액 정보 나오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과 관련되는 부분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조회하실 때 근로자 스스로 조금 이제 뭡니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관련되는 부분 참고사항으로 보실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의료비 안내라고 해서 나오면서 의료비 관련 주요 문의사항이라고 해서 요약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해서 안경 구매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제공되고 있고 하는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양가족,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직업훈련비 관련되는 부분, 교복 관련되는 부분과 하단 부분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분 정보들이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신용카드도 그러니까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일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신용카드 안내라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죠.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클릭을 하셔갖고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가 있다면, 그죠? 제가 일일이 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있는 정보들 전부 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 내려받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요. 금액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문서 열기에 암호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호를 설정하시게 되면 PDF 파일로 내려받은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연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 설정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고 내려받아서 PDF로 저장해서 자료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나 회사 쪽에서 근로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아서 제공을 할 때 암호 열기에 문서 열기 암호 설정은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인쇄하기는 이제 우리 프린트로 출력하는 부분이죠. 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력물로 그러니까 제공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서류를 보면서 세무사랑 프로에다가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한 번에 내려받는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공 동의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죠. 자료 제공 동의 현황으로 넘어가서 누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의 312페이지에 관련되는 자료 제출 방법 313페이지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지금 방금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쪽에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조회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뭐 이런 특별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출한 부분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근로자라고 하면 전체 선택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직장이 없어서 쉬고 있다가 7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전체 월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근무한 월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7월, 8월, 9월, 10월, 12월까지. 그죠? 7월 달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자료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를 조회를 하게 되면 6개월치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로 제공 기간 동안과 상관없이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때 납부한 국민연금도 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월 중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전체 적용돼야 되는 부분과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것들은 구분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된 자료들을
내려받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316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공제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되는 자료 정리했습니다.